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SOSTV의 딱 5분 만에 진행자,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그 방송인과 함께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딱 5분 만에 황사랑입니다. 네, 요리도 딱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요리는 딱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에요. 좀 조물딱조물딱 해야 되고 시간이 의외로 좀 걸리는 요리지만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간식. 사실 우리는 간식을 하지 않지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빵이에요.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빵이 뭘까요? 호빵이죠. 네, 찐빵도 호빵. 네. 한 가지. 찐빵과 호빵의 차이점이 뭘까요? 찐빵은 찐 거? 호빵도 찐 건데. 호빵은 호호 불면서 먹는 빵, 찐빵은 찐빵.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원래 찐빵인데 어떤 식품회사에서 이 찐빵을 호빵이라는 그 상품명, 제품명으로 판매를 해서 이제 호빵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황사랑 자매와 함께 호빵, 찐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가루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루죠. 빵 만들 때. 밀가루. 네, 밀가루인데 이엄맘은 항상 이렇게 쿠킹을 할 때나 베이킹을 할 때 항상 그 통밀빵, 우리밀 통밀을 쓰거나 아니면 굳이 흰밀가루를 써야 될 때도 표백하지 않은 우리밀을 써요. 수입 밀가루가 좀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먼 나라에서 밀을 다 도정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라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방부제, 뭐 농약, 살충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에 좋으니까 가능하면 우리밀과 이 통밀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기 보이는 밀가루가 두 종류인데 앞에는 강력분, 우리밀, 통밀, 강력분이고 뒤에는 우리밀, 통밀이에요. 그냥 중력분이죠. 네, 그래서 120g이 필요한데 120g으로 한 3,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요만한 크기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 이 120g에 해당하는 물의 용량은 80g. 근데 대부분 저울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200cc 계량컵으로 한 컵 가득해서 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0g은 80cc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금은 3분의 1 작은술 필요하고, 이거는 뭘까요?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이스트예요. 가물가물하죠. 이스트. 네. 예,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2g 한 작은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일은 뭐 포도씨유도 괜찮고 현미유,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 한 작은술이 필요하고, 단호박 가루가 필요해요. 노란색. 단호박 찐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 가루, 그래서 한 큰술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원당, 유기농 원당이 120g에 한 큰술, 뭐 또는 약간 더 달달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 큰술 반까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것은 종이 호일을 이렇게 잘라서 찐빵 밑에다가 이렇게 받칠 거예요. 그리고 물은 온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트가 잘 발효되기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뚜껑 있는 이 볼에다가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사랑자매 한 개, 자, 이엄맘 한 개, 들으세요. 네. 자, 오늘 실습 잘합니다. 자, 통밀, 이거는 우리 사랑자매가 하고, 강력분 이엄맘이 할게요. 먼저 이렇게 볼에다가 밀가루를 쏟으세요. 양이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120g이면. 예. 그렇게 하고, 자, 우리 계량 스푼을 한번 써볼까요? 사랑자매가. 여기다가 홈을 3군데를 파요. 하나 홈을 파세요. 하나 홈을 파고 이스트를 먼저 넣으세요. 이스트 한 작은술을 넣으면 돼요. 우리 사랑자매 처음 써보죠, 계량 스푼. 네. 네, 한 작은술. 꽉 차게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이 정도. 예, 한 작은술은 보통 2g이거든요. 그래서 2g 정도 넣고, 자, 이엄맘도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네.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홈을 파는 이유는 이 이스트와 소금과 이 설탕이 직접 맞닿으면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자, 이거 나머지 그냥 2개 나눠서 다 넣을까요? 그냥 어설프게 있으니까 2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작은술.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네, 여기도 덮어주시고 소금 3분의 1 작은술. 이거는 아무렇게나. 요것도 이렇게 홈을 파고, 예, 홈을 파고 덮어주세요. 서로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3군데다가 구멍을 파고, 네, 그 정도. 이렇게 또 덮어주세요. 네. 조금 더 넣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을 파고, 유기농 원당 1큰술. 1큰술, 예. 그래서 넣고, 또 구멍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여기도, 홈을 안 팠네요. 자, 이게 아마 내가 하기가 더, 네,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따뜻한 물을 준비했는데 좀 식기는 했네요. 자, 일단 하나씩 조금씩. 물은 한 번에 왕창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베이킹 할 때의 물은 반드시 조정수라고 한 3%에서 5%의 물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그것은 조정하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넣고 먼저 이스트나 소금이나 설탕 쪽에 한번 이렇게 물을 좀 부으세요.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요걸 먼저 좀 녹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가장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직접 맞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설탕 있는 데를, 원당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반죽을 하시고. 뭔가 네. 이연맘님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면 또 다른 대로 아마 차이가 있다면 덜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만약에 맞닿았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또 떡으로 먹으면 돼요. 찜떡? 빵은 이제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떡으로 먹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웬만큼 섞였으면 나머지 물을 넣고 다 넣으면 안 돼요. 네. 됐어요. 냉기세요. 물을. 아이고. 아마 좀, 예,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저울이 없는 집이 많기 때문에 저울로 정확하게 이 무게를 재면은 괜찮은데 저울로 정확하게 재지 않고 그냥 밀리리터, 컵 이렇게 할 거면 사실 조금씩 용량의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이온맘은 여기다가 자, 마지막에 좀 줘볼까요? 어느 정도 날가루가 안 보인다 싶으면 오일을 한 작은술을 넣어주고, 오일 한 작은술 넣어주고, 이온맘은 여기다가 단호박 가루도 좀 넣겠어요. 단호박 가루 조금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반죽을 해주세요. 자, 계량을 정확하게 저울로 안 하면 똑같이 해도 어떨 때는 약간 반죽이 좀 질고 어떨 때는 또 약간 좀 되고 그래요. 이온맘은 오히려 사랑자매보다 물을 덜 넣었는데도 훨씬 더 질게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이 밀가루에서 뭔가 좀 밀가루 양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저울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컵으로 했을 경우에. 근데 약간 진 게 사실은 만지기는 좀 그래도 오히려 더. 자, 그래서 이온맘은 더 이상 만지기가 사실 곤란해요. 이거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사랑자매가 성공했어요. 자, 반죽을 열심히 한번 치대보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표면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반죽을 하는 거예요. 자, 반죽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제가 손이 좀 많이 질어가지고 반죽할 때 이렇게 해서 90도를 꺾고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서 또 90도를 꺾고 이렇게 하고 또 90도를 꺾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양이 워낙 작으니까 그냥 손으로 쪼물딱 해도 되겠어요. 손으로 쪼물딱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그 정도만 반죽할까요? 그냥? 네. 그 정도 반죽하고 이렇게 비닐을 잘 씌우거나 저는 이렇게 뚜껑 있는 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호떡 만들 때 말씀드렸지만 중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1차 발효에 들어가야 돼요. 1차 발효는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이면 그냥 한 2~3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그냥 발효시켜줘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따뜻한 물을 넣고 이걸 올리고 중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죽이 한 2배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중탕하셔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그때 이제 1차 발효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차 발효를 다 끝낸 그 반죽을 준비해 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1차 반죽을 다 끝내고, 발효를 끝내고, 열어보면 한 2배 정도, 예, 2배에서 한 2배 반 정도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이거 중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발효를 시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벤치타임, 벤치. 예, 또는 휴지기. 뭐 중간 휴지기 이런 이름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일단 1차 발효가 끝난 거는 가스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예, 꾹 눌러서 뭔가 푹 빠지는 네. 느낌이 들죠? 가스를 한번 빼주셔야 돼요. 가스가 빠지지 않으면 빵 만들었을 때 구멍 때문에 펑 하고 터질 수도 있고 이 가스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서 이 가스가 퍼지면서 글루텐 조직을 자극을 해서 반죽이 더 튼튼한 반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휴지기를 갖는 이유는 얘가 이제 한번 씌워줘야 마지막에 굽거나 찔 때, 빵을 만들 때 최대한 팽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지기 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휴지기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서. 네. 그냥 둥글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죽은 한 4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일정한 크기로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둥글리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빵은 이렇게 휴지기, 중간 휴지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연만 반죽은 우리 사랑자매 반죽하고 다르죠. 이연만 반죽은 여기다가 쑥을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데. 네, 쑥찐빵 만들려고 쑥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4등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기를 하면서 얘가 탄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찔 때, 굽거나 찔 때 최대한 팽창할 수가 있고 표면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역할 겸 쉬는 시간. 자, 이렇게 해서 이연맘은 4개가 다 됐어요. 둥글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휴지기는 대형 빵인 경우에 한 2~30분, 소형 빵인 경우에는 한 10분? 뭐 최소한 10분에서 한 20분. 그리고 이렇게 해줄 때는 젖은 면보를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지 않으면 표면이 다 말라버려요.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세요. 자, 그래서 둥글리기가 끝나면 얘는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이제 휴지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둘 거고, 네, 이쪽으로 한번 옮겨 놓을까요? 또 거기서는. 그리고 이 반죽들이 쉴 동안 우리는 찐빵의 가장 핵심. 네. 뭐뭐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죠. 팥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죠. 안에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연맘이 오늘 2가지 속을 준비했어요. 자, 짠 하나 보시면, 네, 이건 잡채예요. 사실 야채 속을 만들고 싶었는데 워낙 당면을 좋아해서 당면을 좀 듬고 가서 그냥 잡채가 돼버렸어요. 네, 잡채 준비하시면 되고, 이 한 개당, 이 찐빵 한 개당 속은 한 50g에서 한 70g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한 뭐 5~6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팥, 앙금, 이연맘이 직접 집에서 만들었어요. 와. 사실 시중에서 사 먹는 찐빵은 너무 달아요. 네, 맞아요. 안고가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연맘이 국산 팥으로 직접 와. 만들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완전 건강빵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안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까 싶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 팥을 하룻밤을 푹 불렸어요. 하룻밤을 불려서 한번 삶았어요. 그래서 검은 물을 버려야 돼요, 팥물을. 그리고 이것을 또 뿌른 팥 2컵에 그 다음에 물 2컵 정도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푹 졸인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거 총 4컵을 제가 준비했어요. 불린 팥 4컵이고요. 자, 그래서 불린 팥 원래는 2컵이었는데 불리니까 4컵이 됐어요. 그래서 물 4컵을 붓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수분이 날아가도록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주시는데 이연맘은 여기다가 자, 해주세요.
조청, 쌀로 만든 조청 한 컵 다 넣으세요. 다요? 네, 한 컵을 다 넣고 사실 조청은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우와, 쌀로 완전. 만든 조청이라 그래서 불린 판 4컵에 물 4컵을 넣고 압력밥솥에 푹 삶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 냄비에다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 섞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섞어도 돼요. 이거 조금 아깝다. 이엄맘이 준비한 꿀가루. 꿀가루도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서 꿀가루도 네,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끓을 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저어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눌러붙지 않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이 수분을 날려주면 정말 이런 앙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끓을 동안에 우리 이 앙금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에 찐빵 하나에 앙금이 보통 한 60에서 70g 정도 들어가요. 이 엄마는 아주 많이 넣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요렇게 둥글려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반죽할 때 아주 좋거든요. 찐빵에 넣을 너무 때. 많이? 그래서 한번 둥글려 보세요. 자, 이제 휴지기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휴지기가 끝난 반죽을 하나 손에 들고 네. 자, 이제는 속을 넣을 차례예요. 핵심이죠. 찐빵의 핵심. 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한 다음에 꾹 누르세요. 꾹 눌러서 약간 넓적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 이 앙꼬가 가운데로 몰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건 뭐냐면 가운데는 약간 반죽이 도톰하고 겉으로 갈수록 얇게 해주시면 반죽이 저절로 안으로 모이죠. 그러지 않으면 반죽이 그냥 바깥쪽으로 모이고 가운데는 좀 비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좀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를 넣어요. 제가 손이 좀 빠르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를 넣고 네,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사랑자매가 먹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 반죽을 이렇게 모아서 붙여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이 이음새를 잘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요. 안 그럼 터지거든요. 이음새를 잘 이렇게 모아주세요.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네, 잘 꼬집어서 반죽을 오므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도 좀 만져주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에 들어가는데 2차 발효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성형이라고 해요. 원래 빵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성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이 팬이나 어디에 올려놓는 것을 팬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성형해서 팬닝했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단어가 재밌네요. 성형. 네, 성형하고 팬닝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눌러주면 진짜 찐빵 같겠죠? 자, 또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맞다. 자, 이걸 줄게요. 젓가락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2차 발효도 이렇게 팬닝을 한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1차 발효보다 온도가 약간 더 높아야 돼요. 2차 발효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이 성형한 이 반죽이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될 때까지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하시면 돼요. 온도는 약간 더 따뜻하게. 그래서 이 엄맘은 찜솥 있잖아요. 찜솥에 물을 끓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짠, 제가 벌써 굉장히 커졌죠. 원래 요만한 크기였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팬닝을 해서 2차 발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요런 찜기에다가 뚜껑을 덮고 불을 끄고 그 수증기로 찜기의 그 뜨거운 수증기로 끓으면 이제 불을 내려야죠. 불을 꺼야죠. 그래서 그 열기로 수증기로 이렇게 2차 발효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실 이 야채 만두 속을 할 때, 야채 속을 할 때 당면보다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 엄마이 당면을 너무 많이 넣어서 사실 야채 속이 아니라 잡채 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현이가 아까 보더니만 엄마 찐빵보다 이 잡채가 더 맛있어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속을 워낙 많이 넣어서 이거 오므리기가 힘드네.
네, 다 됐습니다. 마지막. 다 됐어요. 자, 이엄맘이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2차 발효를 끝낸 거예요. 원래 성형한 이 반죽에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로 커진 것이고, 이걸 찌잖아요? 그러면 더 커져요. 와.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간격이 지금 너무, 이거 봐. 가스가. 이 세 개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좁게 됐는데 약간 좀 넓게 해주세요.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좀 좁게 했더니만 반죽이 서로 다 달라붙었어요. 그럴게요. 아이고.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 못생긴 찐빵이 되겠지만 맛은 최고죠. 그렇게 해서 이 5개를 찜기에 먼저 불을 켜고요. 찜기에 떡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그럼 그 수증기에 의해서 이걸 찌는 건데, 이렇게 찔 때 반드시 면보자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수증기가 여기에 떨어지는데, 대나무 찜기는 좀 덜해요. 수증기가 덜 떨어지는데, 이런 스텐에는 반드시 이걸 깔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이 끓으면 올릴 것이고, 이것은 이제 팬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찜솥에다가 여유 있게 간격을 아주 여유 있게 한 4개 정도 넣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개로 해서, 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찜솥에 물을 끓이고,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그 수증기에 의해서 이게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아직 끓지는 않지만, 자,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분 정도 찌면은 탱탱하고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찐빵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엄맘이 완성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사랑자매 완성작품. 자, 사실 이게 사랑자매 말처럼, 이게 김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를 딱 반으로 쪼개면 참 맛있어 보일 텐데, 제가 미리 쪄놔서 사실 다 식은 거고요. 그 대신 한번 갈라볼까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 찐빵을 한번 골라서 갈라보세요. 제가 사이를 좀 좁게 했더니만 서로 달라붙어서 사실 이렇게 표면이 좀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이건 단호박 찐빵, 이건 쑥찐빵, 이건 그냥 통밀. 어떤 안고가 나올까? 와, 안에 파당고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결이 잘 부풀어 올랐죠. 이렇게 보면 쭉쭉 찢어지죠. 네. 이거는 글루텐 때문에. 강력분으로 하면 이런 결이 살아나요. 그래서 강력분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부풀어 오르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같이 먹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서 만드는 건강찐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이라면 꼭 아이들과 함께 찐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자매도 이 찐빵을 실습해서 엄마 아빠에게 대접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실습해 보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요리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